나는 먼저 내 연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경쟁 상대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의 건강을, 건투를 여러분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내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권 교체를 기어이 이룩하자고 경상도서, 전라도서, 충청도서, 강원도서 벌기했습니다. 나는 전국의 유세를 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장충공원에 100만이 넘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예가 없을 이 대군중이 모인 것을 보고 서울 시민 여러분의 함성을 보고 이제야말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승리란 결정이 났다는 것을 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개헌 때 이미 박정희 씨를 남북 통일될 때까지 대통령으로 시키려고 했으나 그 당시는 아직 자기 공화당 내부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지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대통령이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하고 국민을 지배하는 군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세조차 하지 않고 도청 소재지 몇 군데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씨가 며칠 전에 대전서 연설을 하면서 나의 상대는 국회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유아 독존의 군주적인 자세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박정희 후보만의 상대가 아니라 3천만 국민의 대결 상대요, 여러분과 나의 대결 상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지금 김일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공산당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독재와 부패와 특권 경제를 하고 있는 박정권의 오늘의 정치야말로 공산당을 키워주는 온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번에 공산당을 키워주는, 공산당을 승자로 만든 박정권의 독재와 식은 정치와 특권 경제에 종식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장차 공산당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공산당한테 이기기 위해서도 그것을 이어가되 기아의 종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독재 체제를 단호히 일수할 것입니다. 헌법을 다시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 조항으로 고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2번밖에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만일 박정희 씨가 없으면 방공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박정희 씨가 없으면 건설도 안 된다면, 그러면 박정희 씨가 내일도 돌아가고 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간판 내리고 문 닫아야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칠 뿐 아니라 그래도 또 사고가 나. 우리나라 청와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집터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마다 삼성계가 돼. 이 박사가 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부터 4년 전에 목포에 나를 때려잡고 나왔어. 6.8 유명한 목포 선거 당시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 당신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한 거 보니까 삼선개헌을 목적이 아니냐 이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 역전에다가 2만여 명을 모아놓고 연설했어. 삼선개헌은 절대로 안 한다. 나보고 삼선개헌 한다는 것은 야당 놈들은 모략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더니 2년이 못 가서 재작년에 절대로 안 한다는 삼선개헌은 정반대로 절대로 해버렸어. 우리나라 정부에는 아첨한 사람들이 많아. 공화당의 윤모 씨라는 분들. 과거에 이 박사 때는 이 박사한테 붙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일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삼성개헌이 한다. 하더니 또 언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일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삼성개헌이 온다. 이런 양반들도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또 쫓아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지개벽이라고 영도잖아. 그러니까 삼성개헌이 한다. 이런 일하다니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을 고칠 때는 아예 삼성개헌을 못하도록 헌법 부칙에다가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한다는 헌법 69조 3항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므로써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이각은, 박정희, 김대중 누구는 자기 한 사람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하는 일은 영원히 못하는 분명히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정권 잡면 이 나라에 정보 정치를 일수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말만 민주주의야. 백성 민주화 임금주자, 백성이 주인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백성이 선거의 자유가 없어. 시골에 가보면 야당 유세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도 박수도 못 쳐. 이러한 독재 정치. 이 독재 정치의 총본산이 중앙정보부야. 오늘날 중앙정보부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을 보도 못하게 만든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부정시키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박정희 씨 1인 독재에 반대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 재작년 삼성개헌 때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삼성개헌에 반대한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지하실에서 발길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고 온갖 고문 받았어. 삼성개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화당 의장직을 그만두고 탈당했던 김정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저렇게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도 정보 정치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현실. 중앙정보부는 학생들을 괴롭혀 학자와 문화인들을 탄압 못하는 일이 없어.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모든 이권에 간섭하고 요새도 경제인들은 수백 명 불러다가 김대중에게 돈 주지 말라. 만일 돈 주었다가는 너희 사업은 아주 뭉쳐놓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절대로 안 준다는 각서를 넣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각서에 썼단 말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고 또 한 장 각서 받고 있어. 여러분, 중앙정보부는 공산당은 잡지 않고 독재의 총본산이요.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은 정보 정치를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 나라의 이 암흑죄를 영원히 지켜주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권리와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가 희생될 길이 없는 것을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러한 암흑 독재의 부단을 이루고 있는 중앙정보부를 단호히 폐지하고서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광고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정치에 시달려오던 우리 언론계 동지들이 동아일보를 위시해서 속속 대한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대한신문 등 이런 신문사에서 정보원들이 신문사에 들어오고 언론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각사에서 결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요새 3, 4일 사이에 계속적으로 결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의를 한 우리 언론계 동지들의 참가에 대해서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 지위 향상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교육과 생활과 보건, 사회적 대우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우리나라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파묻혔던 여성들의 실력을 우리 국가 건설에 활용하면서 새로운 민족 중흥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려 여성 문제에 대한 특별한 것들을 취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에 박정권은 반공을 말해 마치 공산당은 자기네 혼자 반대한까지 떠들어대. 과연 박정권이 반공을 하느냐? 오늘날 이 독재정치 이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산당을 반대하는가? 그 의미를 성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썩은 정치 이것은 공산당을 키워주는 원사이 오늘날 이 몇 사람 잘 살게 하는 주권경제 공산주의는 이런 주권경제 속에서 자라났어. 그래서 박정권은 말을 내는 방법을 하지만 그 하는 정치는 오히려 공산당을 키워주고 기르는 양공을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박정권은 공산당을 잡자 간첩을 잡자 이렇게 말하지만 공산당도 안 잡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공산당을 잡으려는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정보경찰도 지금 이 시간에 공산당 잡고 있습니까?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범 사찰기관들이 함장을 안 잡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4월 27일 날 선거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잡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이야. 공산당도 안 잡아 말뿐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력을 저하시키고 군대 내에서 사고가 빈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애호국가 독재하고 부패한 나라로 낙인시켜가지고 심지어 미국 국회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을 포기해버리자는 노력이 일어나고 유엔 총회에서는 작년에는 과반수 지지조차 못 받게 되었고 불란서는 대한민국하고 국제단절까지 하려고 독일은 아예 나라로 치지 않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립되어버렸습니다. 박정권 아래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권을 잡면 1년 이내 서울 55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밥 먹고 잘 수 있는 국방태세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완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서니까 공산당을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기관들이 공산당정부에 집중하니까 간첩이 원심을 못해 국군을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시키니까 오직 대공 전투에만 집중하게 돼.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났습니다. 신임과 존경을 받으니까 우리 우방 국가들이 더욱 도와주고 여기에 미군의 전투가 준비돼. 한국에서 이번 정권 교체가 돼야만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우리 안보태세는 그래서 반석의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임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해요. 38선을 돌파하지 못해. 김일성이는 지금 그럴 힘이 없어.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공과 미국 관계를 보시고 닉슨 대통령이 중공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딸 신혼여행을 중공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세계는 지금 평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씨는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이 김일성이가 쓸데없는 짓하면 일본이 재무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쓸데없는 짓 못하게. 김일성이는 쳐들어오지 못해.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치를 빨리 시정해야만 그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향토 예비군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마치 공화당 사람들이 향토 예비군 폐지하면 내일에도 김일성이가 서울에 들어올 것 같이 말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향토 예비군이 없어도 예비역은 1조 유사신을 10분 내에 동원할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향토 예비군은 국방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북의 김일성보다도 대나 현역 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약지구에는 전투 경찰대와 예비사단을 기동타격대가 가면 되는데 내가 향토 예비군을 폐지한다고 했더니 전국의 국민들이 호응을 했어. 공화당이 논에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방장관이 협박을 하고 국회에 문을 닫고 내가 무슨 김일성이한테 나라 내겨준다까지 떠들면서 내가 공화당 사람들한테 말했어. 당신네 향토 예비군이 그렇게 좋으면 공화당 하라고 말해. 내가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 국방정책에서 향토 예비군 필요 없다는데 남우당 정권에 대해서 공화당이 시비할 게 뭐 있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향토 예비군은 필요 없고 예비역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소집해가지고 훈련하면 된다. 공화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결국 지금 향토 예비군을 그대로 두면서도 1년에 2번 소집하는 방향으로 바꿨어. 여기도 향토 예비군 대상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 몇 달 향토 예비군 안 불려가고 좀 편해진 것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도 안 내적인 줄 알아보냐. 향토 예비군은 이중배려가 뭐야. 헌법 위반이야. 향토 예비군 옷값이 말하는 25억 하루에 200원씩 생활비 지장을 보면 183원. 향토 예비군은 군대인데 경찰 지하에 나가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시골 지사 순경들은 겨울에 숙객실에서 잠자고 향토 예비군이 패트서 보존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생식 갖다 삐딱삐딱 했어. 향토 예비군 중대장을 작년길에 중앙정보부서 불러다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한 내용이 공산당 잘 잡으라는 훈련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야당 후보 김대중 의장들이 잡으라는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향토 예비군 나가는데 3,000원이나 5,000원만 중대장 갖다 주면 한 달에 한 번 안 나가도 전부 나갔다고 도장 찍어줘. 이렇게 써봤어. 그러므로 내가 정권을 잡면 국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독재체제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군사 조직의 군국주의로 불과하는 향토 예비군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련도 이것도 군사독재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재학생 보고 5분 1 시간 동안이나 군사훈련 받으라. 이것은 대학교인지 군대인지 구별을 못하고 지금 이 나라에 30만 명의 병역기피자가 있고 40만 명의 제1보충력이 있어. 군대에 나가고 싶어도 소집영장을 나와서 못 나가. 뭐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을 괴롭히냐고. 이것은 정의감과 민주주의적 신념이 강한 대학생들을 군사적으로 꽉 장악함으로써 독재체제에 반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당연히 향토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의 군사 교련을 철폐할 것이며 요새 대학교 교련 방대를 이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선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려고. 나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있지 않지만 강사지 분명히 기자들에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 4월 27일 날 민주주의가 승리하면 이와 같은 독재적인 군사 교련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우리에 대해서 생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정권이 내가 볼 때 바뀌기는 틀림없이 바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선거 때는 야당이 자꾸 비판을 하고 뒤집을 잡고 여당이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하더니 아까 양일동 부의장도 말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이 맨날 뒤집을 잡고 있어요. 신민당 유세자에 가서 신민당 얘기, 공화당 유세자에 가면 신민당 얘기 대놓고 말하고 있어. 지금 말은 없어. 이것은 공화당이 이미 국민한테 내세울 미쳐져 없어요. 거짓말은 이제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옵니다. 아까 4대국 전쟁업체 문제는 우리 임진산 당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2의 1차 전쟁이나 1호 전쟁 하지 마라. 이 나라에서 다시 6.25 같은 것을 뒷구멍에서 조정해가지고 전쟁시키지 마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 얘기하자는 말이야. 남북 교류 문제도 김일성이가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 문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전쟁을 했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을 나눠보고 체육 경기도 나가고 기자가 왔다 갔다 하냐. 나가 나쁘냐 뭐. 세계에서 같은 동족끼리 자기 부모 형제간이 살고 계시는지 죽었는지 하나님도 비워지도 못한 나라는 박정희 정권 치아를 한명 보여야 하는 거니까 월남도 전하고 있어.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못이야. 박정희 씨는 엉뚱하니 무슨 70년대 후반에 가면 신해륙까지 고속도로를 놓는지 금강산에 가서 무슨 관광개발하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정세는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내가 말한 4대국의 한반도 전쟁업체 이 안은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함프리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내 그 설명을 듣고 당신의 그런 훌륭한 정책이 미국 지도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 손을 붙잡고 널리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하버드대 에딘 아이샤오 교수나 또는 MIT 대학의 윌리엄 반디 교수 같은 사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닉슨 대통령도 금년 연두교사에서 아세아에서의 안전보장은 4대 국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어.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좀 공부 좀 하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조그마한 국내 정치에만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아세아와 세계를 내다보고 50년과 100년의 합을 내다보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는 대통령학을 좀 공부하는 걸 권하고 싶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서 박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중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요새 지방을 다녀보면 도처에 뭐라고 써졌냐? 중단 없는 전지 이렇게 썼어. 박정권이 전진한다는 거예요. 전진은 뭐가 전진하고 있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 통일이 후퇴하고 농촌 경제가 후퇴하고 도시의 중소기업들의 경제가 후퇴하고 대기업들이 마구지구 쓰러지고 후퇴하고 오직 이 나라에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부패만이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어. 오늘날 박정권 사람들은 마치 부정부패는 박정희 씨는 아무 책임이 없는 같이 가래. 나는 나의 경쟁 상대자에 대해서 되도록 그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을 감추고 박정희 씨는 아무 책임이 없는 같이 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오늘날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박정희 씨에게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자, 경호실의 책임자, 박정희 씨의 천황, 박정희 씨의 처족가서 이런 사람들이 몇십억 몇백억의 부정부패를 해서 어째서 박정희 씨에게 책임이 없느냐고 말이야. 한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아들이 형제가 전부 다 뺏기는데 아버지가 책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5.16 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500억이요. 50억이 아니라 500억이요. 이 500억의 거대한 재산을 가진 5.16 장학회.
문화방송을 가지고 영남대학을 가지고 부산일보를 가지고 있어. 많은 신문을 가지고 있어. 여기는 말만 장학회라고 해가지고 수직 특혜를 다 받으면서 장학사업은 500억의 1월 100분의 1억밖에 안 해. 금년도 장학사업이 2,400명 1억 원의 정기예금밖에 안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복리를 키워고 있는 기관인데 이 500억의 재산을 가진 5.16 장학회가 누구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 개인 거란 것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한 돈, 불패하게 긁어놓은 정치자금 이런 것은 일단 전부 박정희 씨 수중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국민에게 들어가 쓰여지고 이 나라 부정불패를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못 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은 2억 이상 350억까지 부정축제한 공무원이나 여당 대통령의 정치인 명단을 뽑으니까 300명이 나왔다. 이 300명이 포함되면 공화당이 대가리부터 공지까지 다 없어지니까 표를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박정희 씨 수중에 지금 그 명단이 있어. 이렇게 부정을 부패한 것이 오늘의 현실. 지금 이 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천금 같은 부모도 병 들어도 병원 앞에서 죽고 돈이 없으면 천재의 자식도 학교를 먹고 쌀이 없으면 굶고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떨고 있어. 나는 며칠 전 신문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품 관리한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오니까 자기 부인이 오랜 속병을 했다가 봄철에 미나리 나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듣고 그날 돈벌이가 되면 사라지려 한다고 약속을 했어. 때마침 비가 와가지고 단돈 10원도 돈벌이가 없어. 저녁 때 돌아가려니 자기 조각 기다리는 생각하니까 하나 다리 안 움직여서 미나리 나물 가게에서 30원짜리 미나리 나물 하나 훔치다가 붙들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절도죄로 구속돼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박정희 지난 5.16 당시에 8개월 민주당 정권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정부패했다고 구대달해서 오늘날 10년이 됐어. 박정희 지난 5.16 당시에 500만 원의 부정축제인데도 모조리 구속을 해가지고 재산을 몰두하고 서울법까지 만들었어.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과 답변하고 싶다. 박정희 씨요, 당신은 8개월의 민주당 정권을 기다린다. 오늘날 10년이 됐어. 당신은 500만 원의 부정축제자로 처벌했는데 오늘날 당신의 주위에는 500만 원의 100배 5, 1000배 55, 1000배 500억의 부정축제자들이 누구를 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30억짜리 미나리나무 떨어뜨려서 구독을 해도 50억이나 500억의 이 거대한 도둑놈들은 어째서 군대 앞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금을 겨워서 재산을 얻지 못하지 무시한 것을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다리물이 맑아야 대통령이 깨끗해야 모든 공무원이 깨끗해.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단독으로 부정부패 일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 등록하고 부정부패 추방법을 만들고 부정부패 적발위원회를 전국에 두어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대표가 참가해서 정치와 행정의 부정을 적발했다. 나는 부정부패에 대한 전 책임을 누구에게도 밀지 않고 내가 진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감시하고 여러분이 참된 대통령이 나와 국민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불법화하는 것을 여러분에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중경제체제를 실시해서 생산면의 자유경제,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 경위를 실시할 것입니다. 물가를 대폭 내려서 오늘날 독과점업자들이 결정해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서 여러분의 물가를 대폭 내리고 노동자와 사무원이 참여하는 노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또한 농촌경제 발전 기초위에 산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세금 정책에 있어서 일대 개혁을 단행했어. 세금 면에 있어서 오늘날 돈 많이 벌으면 세금을 적게내고 돈벌이가 적는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봉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 노동자가 세금을 부담한 이것을 단호히 시정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낭비하고 사치한 사람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단단히 세금을 많이 내라. 남들은 200만 원짜리 집도 없는데 5천만 원, 1억, 2억짜리 대화주택 살고 있는 사람들 보유세를 내야 돼. 3천만 원, 4천만 원 정원 만들어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신고장 하면 정원세를 내야 돼. 자동차 한 대 200만 원짜리 주는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내야 돼. 또한 가격 지키는 데는 5,000원짜리 진돗개면 되는데北京이나 영국 같은 데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비싼 게 타다가 사람도 못 먹은 소고기 두세 명 떼끼고 전문 의사 놓고 매일 주사 맞추고 있는 사람들 배에 대해서 단단히 세금 물어야 돼. 농민들은 땅 한 평이 없는데 30만 평, 40만 평짜리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10개 이상 있어. 이 골프장 출입한 사람들이 단단히 입장세를 해야 돼. 또한 의인들이 10,000원짜리 반지를 못 끼고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300만원, 500만원짜리 보석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난 사치세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정권을 잡면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낸 동시에 돈 많다고 해서 나라나 사회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하는 사람들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행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구명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권을 잡면 국민학교의 육성예배를 폐지할 것입니다. 국가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만 학교에 갈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지. 오늘날 육성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면 교과서 때 50억, 육성예배 60, 98억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아까 말한 사치세를 받고 해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책임진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 국민학교에서는 돈 때문에 선생이나 학부형이나 어린이나 괴로움을 받고 울고 돌아가고 쫓겨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의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내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서울에 있는 한자촌 50만 세대에 이른 한자촌에 대해서 대책 없는 철거를 중지하고 한자촌은 그 개량한 상태에 따라서 양성화시키고 확보화시켜서 이 나라에서 지금 주택 때문에 허덕인 서민 대중의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대응도 없이 이것을 무작정 철거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약에 대해서 공화당이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 나는 이중법까지와 도로 포장과 국민학교 육성예배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이 69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 5,200억의 1월 5분만 절약해도 750억입니다. 오늘날 특정 재벌들과 결탁해서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하더라도 2,200억.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서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 받아들일 게 다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이나 남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지금 유물 만능사사 성공제일주의 성도덕의 타락 국민정신의 해이 이러한 박정권의 정신과 도덕을 무시한 정책을 시정해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문화인과 교육자들의 국민정신 재건과 국민도의 재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의 부패를 일조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생복하는 언제나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정신을 부흥시키고 물질 만능을 배경하고 국민의 도의와 정신안에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군대에 걸친 민주거국 내각을 실시하고 군대에 대해서 내가 완전 무결하게 장악 통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출신이라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군대 250만 인구 가지고 1억 5천만 한국과 대항해서 싸워서 연장장수간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은 73살 먹은 마이어라는 여자 할머니. 인도는 인디라 간디 여사가 삼군 총사령관.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그런 군대예요. 군대와 국민을 따로 갈라서 생각한 박정권의 독재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성대했을 때 군대가 전면적으로 삼군 총사령관인 나의 명령에 복종한 데 대해서 나는 국내외에 걸친 국내 국외에 걸친 모든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500만 서울 시민 앞에 내가 분명히 밝히면서 박정권의 그와 같은 협박에 이분이 연합되지 말기를 내가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안심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 공화당이 말합니다.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5.16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국민이 이름도 몰라서 그렇게 정치 심장에서 오늘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다.
군대에는 내가 박정희 씨보다 아래지만 정치에는 내가 박정희 씨보다 10년 선배. 5.16 당시에 그 양반이 육군 소장일 때 나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 국회의원은 육군 소장쯤 경제 받으려고 받고 말란 말이야. 나는 20년 정치를 내가 배웠어. 내가 정권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정치 모르는 박정희 씨도 10년 하는데 20년 정치 배운 내가 뭘 했는데 말을 하냐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우리 신민당을 보시오. 공화당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했는 박정희 씨가 당내에서 아무도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필이가 대통령 하려니까 쫓아내버렸어. 선거하는 게 또 내가 이용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신민당을 보시오. 일생을 조국에 바친 유진산 당수. 나 개인적으로는 친부모 같은 분이 자기가 나를 어른이 나를 후보로 안 밀었지만 당에서 결정하니까 국민의 선두에 서서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해서 오늘날 동으로 서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투쟁을 하고 나와 경쟁을 했던 김영삼 동지, 이철성 동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까지 못하면서 지금 경상도서 전라도서 뛰고 있어. 신민당의 모든 간부들이 정의병 박사 같은 나이가 70에 다 되신 분이 젊은 나이에 사무장을 잡고 뛰고 있어. 우리 당 운영위원회 부의장으로 아까 영상은 양일동 선생, 오은문 선생, 오이파 선생, 내 형님 같은 분들이 모두 앞장서서 나서서 뛰고 있어. 신민당은 어떤 문제를 결정한 데까지는 자유롭게 경쟁하고 투표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거기에 일상을 하는 걱정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정당보다도 더욱해. 이것이야말로 신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요 상장과 협력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권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증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박정희 씨는 그동안에 내가 공명선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도 안 해.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도 안 해. 국민 앞에서 텔레비나 라디오 토론을 하자고도 안 해. 독재적인 수법만 취하고 있어. 그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을 총동을 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자유로운 보도를 못하게 내 집에다가 심지어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범인을 우리 쪽에 뒤집어 씌우려도 안 되니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내 어린 조카애를 데려다가 48시간 동안이나 참을 안 재우면서 물고문을 하고 향수로 치고 이래가지고 어린애의 강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검찰청에서 마포 경찰서로 끌고 가서 유치장에 넣었는데 중학교 2학년 어린애 하나 잡아가는데 완전 무장된 기동경찰이 얼마나 동원했느냐. 무려 120명이 동원이 됐어. 아마 이곳에서 11성이 잡아도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선거사무장실 정의병 박사에게다가 불을 질러놓고 범인을 조작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고양이들이 불을 질렀다. 정 박사의 고양이 2마리가 이웃집 고양이 1마리 보고 좀 뭐라고 그러가지고 고양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온쪽에 이 집에다 불 지르자 이래가지고 그 금방 종이를 모두 불러다가 연탄불에 붙잡고 불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양이하고 말이 잘 통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오늘 박정부에 대해서 얘기해. 부정선거 하려면 해봐라. 부정선거를 하려면 해봐라. 부정선거를 한다면 한번 해봐라. 이제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해. 만일 끝까지 지금 부정선거를 진행되게 나갔다. 국민의 지금 니와 같은 정권 자체가 일어나고 끝까지 집권한다고는 박정희 정권은 제1에서 정권 제1사회령당을 가져가고 부정선거를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에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의 가담을 오늘 4월 18일인데 4월 20일 날 밤 10시까지 완전히 중지할 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4월 20일 날 밤까지는 내 이 말이 전국에 도달할 테니까 완전히 중지하도록 요구해. 만일 그 이후에 부정선거를 하면 내가 그 전에는 불문을 하지만 부정선거를 한다고 같으면 법에 규정된 최대의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4.19는 학생의 혁명이었어. 5.16은 군대가 저질렀어. 이제 오는 4월 27일은 학생도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전 국민이 협력해서 이 나라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을 잃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낸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한 여러분이 총 권리한 놈에서 박수 감사를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기어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나와 더불어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친아우같이 끼고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조병옥 박사님의 둘째 자제인 나의 아우 같은 내 친형제 같은 그리고 훌륭한 청년인
조인영 의원의 말씀이 직장 같은 얘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계의 위대한 지도대 가장 인기 높은 인물이요 유일한 여자 법학 박사인 이태영 선생이 이번에 이화 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을 사임하시고 여기 민권 투쟁의 정권 교체의 대회에 참가해서 오늘 연사로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7월 1일은 청와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받는 날입니다. 550만 서울 시민 여러분 7월 1일 날 청와대에서 만납시다.